혹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인싸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 로고 당연히 아시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글로벌 SNS 시장을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는 스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냅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3억 명이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출 기준 연 30%씩 고속 성장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스냅의 주식 조심스럽지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냅은 사진 기반 SNS로 친구들과 서로의 사진을 찍어 보내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메인 기능은 사진으로 친구들과 1대1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메신저와 사진 기반 SNS인 인스타그램을 합쳐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반응이 좋았던 개념은 인스타 스토리처럼 휘발성 콘텐츠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존 SNS들은 게시글 형태로 한 번 포스팅을 하면 박제가 되어 왔죠. 스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형태이기에 부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대들 사이에서 특히나 유행을 하고 지금의 스냅은 여기에서는 조금 많이 변형이 되긴 했습니다. 주요 스냅의 플랫폼들을 살펴보시면 맵, 채팅, 카메라, 스토리, 스포트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앱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관련 기업들을 분석하실 때 꿀팁 한 가지 드리자면 하단 동메뉴, 웹사이트의 경우 메인 메뉴나 메인 화면에 무엇을 기업이 노출시키고 있는지에 따라 해당 기업이 강조하고 싶은 것, 핫한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관적인데 스토리와 스포트라이트는 조금 생소한 단어라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스토리는 피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공유한 영상과 사진을 찾을 수 있는 화면이죠. 폐쇄형 콘텐츠 공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스포트라이트는 오픈형 콘텐츠 공유 플랫폼입니다. 스토리는 친구들끼리, 스포트라이트는 전체 유저를 상대로 보여지는 플랫폼이 되겠죠. 경쟁사들로는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슈퍼앱의 성격을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매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플랫폼에서 방영을 하거나 민이라는 플랫폼 내 HTML로 작은 앱을 개발할 수 있게도 해주고 있죠. 지금까지는 플랫폼 사용자들을 어떻게 스냅이 획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젠 스냅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메인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입니다. 플랫폼 내 다양한 지면들에서 기업들의 광고를 노출시켜주고 돈을 벌고 있죠. 스냅의 특이한 점은 타 SNS 플랫폼들에서는 찾아보지 못하는 다양한 특이한 광고가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진 일반적인 영상 광고부터 특이한 필터나 AR 렌즈 광고까지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 의하면 다이나믹 프로덕트 광고가 반응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만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가격과 함께 쇼케이스 형태로 노출시켜주는 광고이죠. 스냅은 AR 기능을 이용하여 카메라로 현실과 온라인을 연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게 온라인 세계에서 신체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스냅의 이러한 기능에 의존을 하여 특정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면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전환 비용을 높이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겠죠. 스냅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정말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1분기 대비 매출이 3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스냅의 경우 매출을 좌우하는 주요 팩터는 유저 수와 유저당 광고 단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저부터 살펴보자면 북미 시장의 경우 유저 수 성장은 어느 정도 느려진 상태입니다. 참고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 북미 시장이기에 이거는 좋다고만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유럽이나 특히 그 외 지역들에서 굉장히 가파른 유저 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특히 1년간 36% 정도 성장을 하는 등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 기업이다 보니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서비스는 글로벌화를 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현지 특성만 너무 잘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카카오톡처럼 글로벌 진출을 못하고 있는 케이스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이 제한된 케이스들이 꽤 많은데 스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장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글로벌 유저 수 성장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할 것 같죠.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유저당 광고 단가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미의 경우 연간 31% 오르며 유저 수 성장은 저조하지만 광고 단가 상승을 기반으로 매출을 끌어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은 유저 수 성장과 광고 단가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아직 광고주들이 스냅에서 광고 집행을 본격적으로 하진 않기에 성장
성장이 더딘 모습입니다. 유저수 성장과 비슷하게 ARPU 성장도 어디까지 가능할지를 고려해볼 차례겠죠. 고객들을 상대로 가장 돈을 잘 뽑아내고 있는 페이스북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북미 기준 22년도 1분기 기준 페이스북은 고객 1명당 48.3달러, 스냅은 7.77달러를 수익화하였습니다. 물론 업계에서 수익화를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과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업사이드는 분명히 정말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냅도 인당 30불까지는 무리 없이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성장주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못 번다라는 인식 때문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자본 비용이 정말 크게 상승한 지금 성장주 밸류가 맛이 갔죠. 실제로 스냅도 순이익 기준으로 볼 때는 적자를 꽤 크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 현금 흐름, 재투자 비용까지 뺀 잉여 현금 흐름은 3분기째 양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익성을 의심할 단계는 어느 정도는 넘어서지 않았나 싶죠.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볼 트렌드는 초대형 경쟁사인 페이스북의 흔들림입니다. 10대와 20대들이 페이스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음이 레포트로 나왔죠. 일단 페이스북 자체를 이탈했으나 인스타그램이 견고했었기에 페이스북이 큰 틀에서는 솔직히 글이 기사가 보도가 된 만큼이나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페이스북에 비하여 덩치가 굉장히 작았던 스냅은 거기서 튕겨져 나온 부스러기만 먹고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냥 생각해봤을 때 페이스북에서 나와가지고 갈 수 있는 대형 SNS들이 몇 개 없습니다. 트윗이나 핀터를 갈 리는 없고 틱톡이나 유튜브는 1대1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아니고 갈 데가 없는 것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두려운 파트는 완전히 새로운 SNS로 파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쪽 트렌드로 번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꽤나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점점 트렌드가 폐쇄형 SNS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또한 SNS 플랫폼 개발에 대한 기술이 예전처럼 비싸지도 않기에 SNS 개발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예전처럼 비싸지도 않기에 폐쇄형 니시 SNS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클럽하우스 열풍도 그렇고 최근에는 비리얼 같은 친구들이 눈에 띄고 있죠.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로는 스마트폰 하드웨어 플레이어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잠궈버리면서 고객들을 수익화시키는 데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광고 매칭 자체보다는 고객이 광고를 보고 특정 앱을 설치했는지 물건을 구매했는지 등 성과 측정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건 확실히 스냅과 같은 광고 모델 플레이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북미 유럽 쪽이 쥐력인 친구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일단 광고를 돌리는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광고를 돌려 물건을 더 팔아 더 많은 매출을 얻고자 하는 돈을 쓰는 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면 광고 비용을 줄이고 현금을 쌓아두는 게 경영적으로는 맞는 플레이가 되겠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규모 전쟁으로 번지게 되면 코로나 때와 비슷하게 현금을 태우면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DR 광고의 경우 연간 50% 성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에는 43%로 약간 살짝 낮아진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서 DR 광고란 우리가 클릭, 영상 시청, 앱 설치, 물건 구매 등을 할 경우에만 과금을 하는 성과형 광고 상품입니다. 금리 인상의 경우 성장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게 밸류에이션 문제도 분명히 있죠. 자본 비용이 증가하니까 투자를 해주는 친구들 측면에서 길게 기다려야 하는 성장주들보다는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있는 가치주들을 선호하게 되죠. 그 말고도 성장 기업들은 실제로 자본을 끌어와서 성장에 써야 하기에 펀더멘털에 진짜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스냅도 실제로 채권을 발행하는 등 자본 조달을 해온 역사가 있죠. 나중에 자금 조달이 더 필요해지게 되면 더 높은 금리에 조달을 해야 하고 비용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솔직히 스냅이 그렇게 아름다운 선택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전부터 쭉 주장해왔던 AR 플랫폼으로서 스냅이 제일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냅은 단순하게 AR 기능을 B2B로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향으로 AR 콘텐츠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이 AR 기능을 콘텐츠뿐만 아니라 광고 기업용 도구에도 활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유튜브가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플랫폼과 콘텐츠 생산 도구에 대한 의존도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탈을 더욱 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스냅의 기능을 플랫폼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냅의 AR 기능을 타 기업들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쓸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스냅의 AR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배너 광고, 그리곤 영상 광고, 다음은 어떤 광고일까 고민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플랫폼 초기에는 광고도 신기하고 모든 것을 재미있게 접근을 합니다. 당연히 효율이라든지 반응도 좋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유저들이 광고성 콘텐츠들을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광고 상품 자체도 콘텐츠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혁신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차세대 광고 쪽은 AR이 접목되지 않을까, 또는 적어도 유저 상호작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측면에서 스냅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스냅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과거 18년도, 19년도 금리 인상기 밸류에이션 PSR 기준 매출 대비 시가총액으로 보면 6배까지 하락했었습니다. 현재는 10배 정도로 더 떨어질 수 있다 하면 더 떨어질 수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다만 그때는 현금 흐름도 음수, free cash flow, 잉여 현금 흐름도 음수였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스냅은 양수이기에 매출의 6배 수준까지 떨어질까 싶긴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페이스북과 대충 비교해도 광고 단가만으로도 성장 여력이 꽤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형 광고주들의 액션인데 대기업들은 특정 광고에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해두는 등 느리게 움직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올해 스냅에 얼마를 써보고 좀 괜찮으면 내년에 더 써보자 형식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키죠. 돈이 많은 대기업들의 광고비에서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겠으나 지금 수준의 성장 속도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현재 스냅이 묶어두고 있는 유저층이 10대, 20대인 만큼 이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점과 현재 학생일 시점대의 소비력은 아주 많이 다를 것입니다. 당연히 소비력이 커질수록 광고를 타고 돈을 더 많이 쓸 것이기에 광고 단가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이번에는 인싸들만 쓰고 있다는 SNS, 스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보았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스냅 한번 깔아보시고 같이 인싸가 되어보도록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